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에서 부자들은 배아픔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이자 혁명으로 뒤집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부자들을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 좀 경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부자분들이 뭐 상대적으로 돈 많고 이렇게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자본주의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부자들이 없는 사람들, 그 빈자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죠? 뭐 자기들한테 좀 돈 안 줘가지고, 많이 안 퍼줘가지고.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내가 못 가진 입장에서 그러면 본인은 부자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건 맞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어. 좀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부자들한테 뭔가 돈을 받고 지원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손절하세요. 문제 많은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내가 없이 자랐고 우리 집 힘들기 때문에 부자리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일자리 줘야 되고 세금 많이 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이걸 뭔가 당연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뭐 그렇게 잘난 게 있다고. 이 자본주의 특성상 당연히 부자들은 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팔자야, 팔자. 받아들여. 아니, 야, 가진 게 없고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좀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살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떻게 된 게 패배주의만 가득해가지고, 부자들은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이제 먹고 산다고. 고생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뭐 자기 인생이 뭐 뜻대로 안 되고 힘들다 보니까 괜히 막 돈 많고 이제 열심히 사는 분들이 괜히 안 좋게 보거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부자라고 해서 마냥 편하지 않습니다. 경영도 많이 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아, 이게. 그리고 부자들도 세금 많이 냅니다. 엄청 많이 내. 상상해서 많이 냅니다. 솔직히 일반 사람들 한 1000명 세금 내는 것보다 재벌들 한 명 세금 내는 게 더 커요, 이게. 난 그런 말 정말 싫거든. 왜 그 돈도 못 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어, 너 내가 얼마나 선량한 시민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분들 아실 거야. 뭐 돈도 쥐뿔 못 보는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공무원들한테 한다는 말이, 야, 잘 들어. 너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 세금도 거의 안 내, 이게. 얼마 내지도 않아, 이게. 돈을 많이 못 보니까. 우리나라 세금 구조 어떻게 됩니까?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거의 안 냅니다. 거의 안 나갑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많이 냅니다. 세금 많이 냅니다. 어느 쪽이 불만이 많아야 돼? 돈 많이 버는 쪽이 불만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우리나라 세액 산출을 보면 소득이 많아서 세금 엄청 많이 내. 아니, 머리 볼 필요도 없이 일반 월급쟁이도 한 연봉 6천만 넘어가면 세액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세금 내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연봉이 억 단위 넘어가면 세금 진짜 많이 내요, 이게. 거기서 더 넘어가면 세금 더 많이 내고. 개인 사업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럼 많이 벌어본 적 없으면 세금도 많이 안 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세금 불만 더 많이 가죠, 이게. 참. 불만 더 많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이제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저 열심히 살아서 그래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살겠다. 지금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음 다잡고
살 길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없는 사람들이 이무생 글러 먹었다. 뭐하러 열심히 사냐? 어차피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어요. 달라지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고 있는데 그렇게 달라지도록 노력을 한 적이 없는 거죠. 이게. 없는 사람이 좀 달라지게 하려면 좀 인고의 세월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인고의 세월. 그러니까 어릴 때 좀 힘들게 살았고 좀 없이 자란 분들이 뭔가 달라지려면 적어도 한 10년 이상 노력해야 돼.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이상 직장 다니면서 돈 모아가며 살아야 돼요. 그럼 달라져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보면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왜 가난한 동네 자란 사람이 계속 가난을 답습하냐면요. 나나 가족이나 돈을 뭔가 찐득하게 모으고 직장 오래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가난한 동네 가보면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뭐 그런 일 하시는 분들 많아요. 고용이 불안하고 이 고정적인 소득이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이 많고 그리고 씀씀이고 많이 해퍼요. 여러분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 쓸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돈 많이 써요. 돈 많이 써. 가난한 동네 가면 좋은 차 많고 좋은 버스 쓰는 사람 많고 꾸미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돈이 없으면 좋은 차도 안 끌 테고 스마트폰도 좋은 거 안 쓸 테고 좋은 옷도 안 입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난한 동네에서 오히려 거치를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해.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한 동네 소득이 낮아요. 소득이 낮은데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 가버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지 않는 거야. 그 직장을 자주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인생이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 해도 좀 그래도 적당히 괜찮은 직장 다니면서 좀 쓰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10년 버티면 일단 돈이 모이면 그 동네 나올 수 있어요. 그 가난한 동네 나올 수 있어. 그리고 그 돈 모은 돈으로 웬만한 전셋집이나 아니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어. 뭐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달에 한 120만 원 모았으면 10년이면 거의 2억 가까이 모을 수 있어요. 이게. 이자 복리까지 합쳐가지고. 그럼 그 돈 모아서 그 돈 가지고 뭐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삶의 질이 엄청 좋아진단 말이야 이게. 근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 가난한 동네 나고 자라는 분들 중에 정말 독한 마음으로 정말 돈 열심히 모으고 어떻게 목돈 만들어서 이제 좀 인생이 나아지고 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꾸 뭔가 자기가 이제 나이 먹고 인생이 힘들어진 게 자기한테 분명 문제가 있는데 자꾸 사회 탓, 부자 탓, 국가 탓 이런 남 탓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이 먹고 인생에 문제가 있어 분명히 본인 탓이 있는 건데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많은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안 풀리니 여기 와서 분풀이 한 듯 하네요. 나쁜 짓 안 하고 최소한 열심히 살다 보면 나름 먹고는 사는데 괜찮은 나라인 듯 합니다. 여기 이 땅에 태어난 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배고픔을 알고 있는 세대라 그런 듯 합니다. 꼰대라고 해도 팩트는 팩트니까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안 풀리는 것도 자기가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것도 다 국가 탓하잖아. 국가 탓, 사회 탓하잖아. 나쁜 짓 안 하고 최소한 열심히 살다 보면. 근데 이 열심히 산다는 게 그냥 있잖아요. 일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열심히 산다는 건 뭐 일단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꾸준하게 다니는 거. 꾸준하게 다녀서 고정적인 소득을 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버는 돈을 정말 악착같이 모으는 거.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 10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일해서 모으면 그래도 먹고 살만합니다. 물론 남들한테 뭔가 자랑하고 떵떵거리면 살 수는 없어. 그래도 예전만큼 힘들게 살진 않아. 예전만큼 뭔가 돈이 아쉽다거나 누구한테 뭐 좀 아쉬운 소리 한다거나 아니면 돈 걱정한다거나 그런 삶은 안 겪어요. 이게 돈이 모이면 그게 얼마나 삶의 질 좋아지는 건데 무조건 뭐 고층 아파트 살고 무조건 좋은 차 몰고 이게 삶의 질 좋아지는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의 삶의 질 좋아지는 건 뭐냐? 누구 눈치 안 본다는 거야. 돈의 압박을 받지 않는 거야. 이것만 하더라도 삶의 질 좋아져. 왜냐 가난한 사람은 항상 돈이 부족하니까 맨날 세금 문제, 뭐 생활비 문제 이런 거에 항상 머리에 진절머리가 나요.
뭔가 부족하니까. 근데 내가 돈이 모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방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돈이 모이니까 이제 이사 같은 걱정도 안 하고 내 집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이제 인프라가 안 좋고 좀 집안 연식이 오래되고 그럴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요. 과거에 남의 집에 이제 얹혀 살고 그 냉난방 잘 안 되고 그런 집에 살다가 돈 모아서 그래도 내 보금자리 마련해봐. 이 기쁨이 얼마나 큰데. 물론 남들이 봤을 때는 저기 집 뭐가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워낙에 어릴 때 안 좋은 집 살다 보니까 지금 집도 만족스러워. 꼭 무슨 고층 아파트 아니더라도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어느 정도 보금자리 마련하고 갖추고 살면 이게 이 또한 삶의 재배란 말이죠, 이게. 근데 요즘에 이런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무조건 플렉스하고 무조건 뭐 남들 하는 거 따라하고, 그리고 일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안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겁니다. 적어도 내가 가난하면 열심히라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라도. 한 직장 오래 다니고 돈 꾸준하게 모으면 그래도 이 대한민국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아갈 만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나름 만족하면서 인생의 즐거움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가난하면 그렇게라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